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시작했으면 지속을 하게 되잖아요.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실 우리 행동하는 거를 도표로 그려보면은, 어떤 모형으로 표시해 보면은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시작하면 계속 시작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행동을 하는 건 이런 공을 위로 올리는 거랑 똑같아요. 맨 처음에 가만히 있어서 하기 싫어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이 굴러가면은, 일단 한번 공이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처음 멈춰 있을 때 이것을 굴리는 것보다 좀 더 수월하게 굴릴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점점 얘가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점점 약간의 힘만 지속해도 이 공을 계속 굴릴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이 공은 바로 우리 행동을 뜻하고, 이것을 미는 힘은 의지력이에요. 그래서 사실 뭔가를 시작할 때 항상 의지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지속할 때도 마찬가지로 의지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이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고 딴 일을 한다. 이것을 계속 공을 앞으로 굴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가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이걸 저라고 생각해봐요. 잘 못 그렸지만.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바로 시계를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시계 부품들을 제가 놨어요. 시계 부품들을 놨을 때 제가 막 시계를 고치고 있다가 한 7시쯤 됐어요. 지금 7시쯤 됐는데 갑자기 영화가 보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고치다가 갑자기 영화를 보고 갔다 오니까 10시쯤 됐어요. 이 시간 3시간 동안 공을 밀다가 갑자기 공을 놔두고 다시 제자리로 온 거죠. 오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계 고치는 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이 밑으로 떨어진 상태니까 다시 위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했어요? 다 까먹었죠. 이때 아까 끝냈을 때 시계 고치다가, 그때 끝냈을 때 다 고친 다음에 뭐 영화를 보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중간에 그만두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공부할 때도 생기는데, 막 수학 공부를 하다가 수학 공부를 조금만 더 해서 끝내면 되는데, 한마디로 저번에 얘기했듯이 천장을 부숴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이걸 계속 우선순위를 높게 유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다른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수학 실력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지속하는 걸 다시 반복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되게 비효율이 생기고 별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남는 게 없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는 하긴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처럼 의지력을 발휘해서 계속 뭔가를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시작했으면 끝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의지력은 뭐냐면은 계속 그거에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힘이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지금 해야 될 것을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힘이고, 대상에 집중을 도와주는 힘이에요. 이런 게 계속 필요해요. 반면에 이것을 되게 잘 유지해서 의지력을 잘 조절하고 행동을 잘 지속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 친구는 푸아송이라는 사람이에요. 푸아송이라고 부르죠, 한글로는. 이렇게 제 하트도 그려 넣었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이거랑 똑같이 생긴 그림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좀 그림은 만족해요.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좀 샤방샤방하게 별도 그려주고, 아무튼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이 좀 귀족 명문가의 친구로 태어났는데, 이분이 아빠가 의대가라고 했어요. 뭐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의대에 진학했는데 막 시체 해부하던 중에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의대 그만두고 자퇴했어요. 그래서 의사 할 수 있었는데 백수됐어요. 아빠는 좀 짱났겠죠. 그래서 아빠는 그때 시장이 됐었는데, 어떤 도시의 시장이 됐었는데, 백수로 지내는 아들에게 좀 잡지 좀 봐라 해가지고 수학 잡지를 좀 몇 개씩 던져주고 했어요. 근데 그 잡지를 보던 중에 수학에 관심이 생겨서 대학교에 진학하고, 그 다음부터
전설적인 수학자 프리에라는 교수의 밑으로 들어가갖고 되게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이 친구가 한 게 나중에 공대생들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푸아송 방정 분포부터 푸아송 방정식, 뭐 푸아송 적분, 하여튼 되게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발견했어요. 근데 대단한 수학자가 됐죠. 의대 안 가길 잘했어요. 백수를 지내기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다양한 일도 했고, 그리고 다양한 일을 한 거에 깊이도 엄청나요. 깊이도 엄청나서 진짜 놀라울 따름인데, 이 친구가 했던 되게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얘는 어떤 문제를 하나 풀기 시작하면은 그 문제만 계속 풀어요. 그리고 다른 문제 풀고 싶은 것도 이 사람이 사람이니까 생기잖아요. 이렇게 뭐 푸아송 분포를 만들다가 푸아송 방정식을 만들어야 될 때 생겼을 거고.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하다가 이걸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 노트가 있어요. 푸아송 노트가 있을 거예요. 푸아송. 예, 푸아송 노트에다가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글로 적어놔요. 아, 이 문제 풀어보고 싶다, 이 문제 풀어보고 싶다 글로 적어놓은 다음에 노트 접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푸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 다 풀면은 다시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자, 이전에 풀던 문제는 끝났으니까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 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거 골라가지고 마찬가지로 풀고 이게 다 풀리면 다시 일로 돌아오고 이런 걸 반복했다고 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아까 뭐 해주던 이 원이 이 공을 위로 굴릴 때 공을 위로 끝까지 굴려가지고 천장을 뚫은 거죠. 천장을 뚫고 일정 이상의 하고자 하는 걸 다 이뤘던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잠재력을 활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뭔가의 주제를 계속 유지하는 힘, 그리고 뭔가 계속 지속하는 힘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잘 못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했던 것에서 되게 좋은 힌트는 뭐냐면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할 일 목록을 관리했다는 건데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쭉 적어놨을 때 지금 하는 일들을 가장 항상 1순위로 놓고 나머지 일들을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목록에. 그리고 1순위가 끝나면은 나머지 일들도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 일상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 강의를 두고 있을 때 인터넷 강의가 지금 1순위잖아요. 이것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카톡이 오면은 우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우선순위를 바꿔서 카톡을 하기도 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카톡이 오면 이게 되게 긴급하니까 중요한 거다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인강을 듣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 푸아송이라는 친구라 하기 죄송하네요. 푸아송이라는 스승님, 위대한 학자의 방식에 따르면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노트에 적어 놓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이게 중요하다라는 착각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어요. 카톡이 왔더라도 이것을 일단은 긴급하니까 중요하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게 카톡을 우리가 왔을 때 반드시 봐야 됐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아니면은 잊어버릴 것 같고 되게 긴급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노트에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도 할 수 있구나, 꼭 지금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할 일 목록을 관리해서 노트에 써놓고 제일 중요한 거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게 이 푸아송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왔던 행동을 지속해서 끝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끝을 볼 때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할 일 목록을 관리를 잘 하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할 일 목록을 관리하고 자기가 우선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때로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어느 정도 절제하는 거는 일종의 감정 조절 능력이거든요. 이거 A 하고 싶다가도 B가 생기실 때 일단 A를 끝내고 B를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감정 조절 능력인데 다른 말로는 이것을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해요. 네. A 하다가 B 하고 싶더라도 B 하고 싶은 만족을 잠깐 지연시키고 A를 마무리하는 거, 이걸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되게 유명한 실험이 하나가 있죠.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네, 항상 헷갈리네요.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 너무 유명해서 소개는 안 할게요. 혹시 모르는 분 있으면은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하면 알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만족지연 자기 하고 싶은 걸 참는 친구들이 나중에 인생도 잘 즐기고 더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시는 뭐냐면은 만약 인강 중에서 카톡이 오면은 이것을 그냥 곧바로 답장하지 말고 인강에만 계속 집중하고 카톡을 답장해야 될 것 같으면은 카톡이라고 노트에 써놓은 다음에 인강을 다 들은 다음에 참고해라. 그리고 뭐 영어 숙제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만화책 읽고 싶어지면은 일단 영어 숙제를 다 끊고 끝내고 그리고 만화책이라고 노트에 적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라. 이게 되게 간단한 테크닉인데 이거 실천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속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속하는 것을 계속 잘 하려면은 자신의 할 일 목록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할 일 목록을 잘 관리하는 것은 즉 만족을 지연시키는 것은 인생에서도 도움이 된다.